자, 다시 봅시다. 우리 상용 로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여기 교재 마무리한 다음에 넘어갈 텐데,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야. 그리고 그 상용 로그의 값은 워낙에 많이 쓰여서 그 많이 쓰이는 값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상용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아주 큰 수거나 아주 작은 수야. 엄청나게 큰 수가 몇 자리 수인지가 궁금하고, 아주 작은 수는 도대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나타나는지, 이게 궁금해서 상용 로그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실제로 다루다 보면 별거 없어요. 보세요. 39쪽에 1-3번 로그 3에 로그 세제곱근 0.364 이런 숫자가 하나 있는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세제곱근은 3분의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지. 364에 3분의 1승으로 쓸 수 있고, 저 3분의 1은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 3분의 1에 로그에 0.364가 될 수 있는 거야. 상용 로그 표에는 1.00부터 9.99까지의 값이 나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0.364라는 숫자는 이렇게 바꿔 쓸 겁니다. 0.364는 3.64에다가 곱하기 0.1 이렇게 바꿔 쓸 거라고. 이 0.1에 해당하는 10분의 1은 로그 밑이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잖아. 10에 마이너스 1승. 그치?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에 3.64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3.64를 찾으세요. 3.64를 찾으면 5611. 이게 0.5611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1과 더하면 마이너스 0.4389가 되겠지? 그 앞에 있는 3분의 1과 곱하면 마이너스 0.1463이 될 거야. 우린 지금 세제곱근 0.364라는 값을 3.64라는 상용 로그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0.1463이야 라고 이제 우리 구한 거야. 이 상용 로그의 값을. 알겠나? 밑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상용 로그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값들을 계산하다 보면 로그의 3이 얼마니라고 하는 거, 3이 얼마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10을 몇 제곱하면 3이 되는가를 묻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써있다라는 거죠. 상용 로그표에. 이 x값을 상용 로그표를 통해서 다 찾아보면 0.4771, 다시 얘기하면 10에 0.477 1제곱을 하면 얘가 3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뜻이야. 10을 몇 제곱하면 제가 되느냐를 묻는 거야. 10을 마이너스 0.1463 제곱을 하면 세제곱근 0.364가 된다라고 지금 구한 거야. 10을 요거만큼 제곱하면 세제곱근 0.364가 된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야.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야
40쪽에 2-2번을 보면 40쪽에 2-2번을 보면 로그의 612라는 값이 2.7868이 된대. 근데 로그 표에는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는 건 누구에 대한 게 나와 있어? 진성아, 누구에 대한 게 나와 있을까? 로그 6.12에 대한 값이 0.7868이라는 게 나와 있었겠지.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는 건 1.00부터 9.99야. 612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건 안 나왔다니까. 이 612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여기 2.7868로 바뀌어 있는 거야? 6.12에다가 100을 곱해야지 61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면 100 곱하기 6.12가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7868이 된 거라니까. 7868이 로그 100 로그의 6.12 이 로그 100이 2 로그의 6.12가 0.7868 둘이 더해서 2.7868.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를 여기로부터 6.12는 0.7868인 걸 알아야지. 로그 n이 마이너스 2.2132라고 했어. 어떤 수의 소수 부분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하므로 요 사이에다가 요 조작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1 더하면 둘이 더하면 얼마?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얘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0.7868을 만들어서 우리가 양수인 소수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여기 있는 n은 0.7868 6.12에 해당하는 값이야. 6.12. 근데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 결국에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0.001하고 6.12가 곱해진 게 여기 나와 있는 n이라는 값이 되더라. 그래서 n은 0.00612가 이게 n이야. 이게 이제 그 상용 로그에서 상용 로그의 값을 이용해서 어떤 값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47쪽에 41쪽에 3-3번으로 갈까? 어떤 자연수 A를 10제곱하면 95 자리에 숫자가 나온대요. 95자리 숫자가 나온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자릿수하고 연결되는 게 뭐다? 이 정수 부분이라 그랬어. 정수 부분. 이 612가 여기 앞에 있는 2를 보고 얘가 얘 세 자리야 라고 난 얘기할 수 있다니까. 왜지?
얘가 이 2가 의미하는 게 100. 그치 100이 곱해져 있는 거야. 100이 여기 그래서 2가 된 거야. 6.12라고 하는 한 자리 자연수에다가 110의 제곱 100이 곱해져서 이게 된 거라고. 95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저 A의 10제곱을 상용로그 취하잖아. A의 10제곱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하면 얘는 94. 얼마가 돼야 돼. 그래야지 A의 10승이 95자리 정수가 될 수 있는 거야. 10의 94승이라고 하는 값은 1 뒤에 0이 94개가 붙어 있는 거야. 94개. 여기 1까지 포함하면 95자리 숫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로그 A의 10승이라는 값은 94보다는 크거나 같고 95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가 될 거야. A의 10승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94. 얼마가 되려면 94 이상 95 미만이 되는 거야. 세변을 10으로 나누면 로그 A의 범위는 9.4보다 크거나 같고 9.5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주어져 있던 A라는 값은 몇 자릿수였던 거야? 최초에 있었던 A는? 최초의 A는 몇 자릿수? 9.4부터 9.5 사이니까 10자릿수였던 거지. 얘네들의 정수 부분은 9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9란 얘기는 10의 9승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게 10자리 숫자가 돼야 돼. 우리한테 원하는 건 A분의 1은 A분의 1이라는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A분의 1. A분의 1이 마이너스 로그 A와 같다라는 건 아십니까?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A하고 같은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9.5와 마이너스 9.4 사이의 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4는 정수 부분이 그럼 얼마야? 정수 부분.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4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얼마? 얘 마이너스 10이야. 음수 쪽은 마이너스 9.5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0.5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0.5로 바꿔야 돼.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야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줘야지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되면서 실제 정수 부분이 나타나는 거야. 마이너스 3. 얘는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야. 10의 마이너스 10승 0.00000001 요놈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A는 소수점 아래 열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소수점 안에 열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온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소수점 안에 몇 번째니? 라고 물었으니까 네, 열 번째라고 답하면 되겠죠. 열 번째. 얘네들을 응용해서 자,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4번.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고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제곱 n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소수 부분이 같대. 로그 n이 1 플러스 알파.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질이 안 좋다 그래서 환기시켰어요. 좀 덜 추울 거야 이제. 자, 근데 바깥 공기도 질이 안 좋아 지금. 매우 나쁨이래. 진짜요? 미세먼지 지금 매우 나쁨. 자, 로그 n, 로그 n을 내가 1 플러스 알파라고 잡았을 때 이런 숫자라는 거죠. 1. 얼마 얼마. 이런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3인데 로그 n이 예를 든 거야. 로그 n의 세제곱도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값이 뭐 얼마의 소수점 아래가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는 거야. 1.3, 4.3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소수 부분이. 그러면 얘네들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얘네들을 빼는 거야. 요 아래서 위에 거 빼면 얼마 돼? 3이라는 정수가 나와버린다. 3이라는 정수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n 세제곱에서 로그 n을 뺄 거야. 그럼 이 값은 반드시 정수여야 합니다. 정수로 답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3 로그 n에서 로그 n을 빼는 거니 얘는 2 로그 n이 남겠지. 그치? 2 로그 n이 남을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라고 그랬어. 로그 n이 가지고 있는 정수 부분이 1이라는 얘기는 이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라는 의미야. 그렇지?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로그 n이 얘가 정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로그 n이 갖는 1 이상 2 미만의 범위를 전부 다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이 로그 n이 갖는 이 범위가 딱 만들어지게 되지. 그지? 자, 얘는 정수여야 돼. 정수. 얘가 정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건 로그 n 상승과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같아서 쟤네들 둘을 빼면 정수여야 한다. 그 뺀 게 이 로그 n인 거야. 그 2 로그 n의 값이 정수여야 돼. 근데 얘가 2 이상 4 미만이야.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 이상 4 미만의 정수. 민주야, 뭐 있어? 2 이상 4 미만에서 정수. 또 이쪽에 등호 있으니까 얘는 2하고 3이 가능한 거야. 이 로그 n은 2가 될 수 있고 또는 이 로그 n은 3이 될 수 있는 거야. 로그 n은 1이거나 또는 로그 n은 2분의 3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 양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니까 양수 n의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 이 n의 값은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n은 10이거나 또는
루트 10의 세제곱이지. 10의 세제곱. 근데 10루트 10 되겠네. 10루트 10. 루트 10의 3승이니까 10 하나 나오고 루트 10 나올 수 있지.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야. 로그 n과 로그 n 3승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면 우리는 로그 n 3승에서 로그 n을 빼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점 밑에 있는 건 지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제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두 개의 값을 뺐을 때 정수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로그 n이 갖는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이 범위로부터 여기서 나오는 이 로그 n의 범위로 확장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2하고 3밖에 없지. 그러면 범위가 딱 좁혀지면서 2하고 3이 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n의 값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응? 알아야 돼. 상용 로그, 두 로그의 상용 로그의 값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주어지면 두 로그를 뺐을 때 정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쓸 겁니다. 하나 잘 기억해도 두 번째야. 2번 1보다 크고 n이 10보다 작은 이 n의 값에 대해서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1일 때 양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줬네.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라고? 1이래. 그러면 로그 n과 로그 n 제곱을 더하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정수가 돼야 돼. 얘가 0.3이면 얘는 0.7이라는 얘기지. 하나가 0.3이면 나머지 하나가 0.7이어서 둘을 더하면 1이 된대. 하나가 0.2면 나머지 하나 0.8이 돼서 둘이 더하면 1이 된대. 소수 부분이. 알겠니? 그런 말인 거야. 따라서 소수 부분끼리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은 더하면 당연히 정수일 거고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소수가 1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는 둘이 더하면 하나의 정수값이 주어진다. 2 로그 n으로 고치고 얘네들 둘을 더하면 3 로그 n의 값이 돼요. 그리고 이 값이 정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로그 n의 범위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얘를 상용 로그 취하면 로그 n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지.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은 1이니까 상용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잖아. 로그 10의 1, 로그 10의 10, 0하고 1. 맞아? 3 로그 n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로그 n의 범위에 3을 곱해. 3을 곱하면 3 로그 n 3 곱하면 3이 될 거고 이 값이 정수여야 하므로 3 로그 n은 얘는 1이거나 2일 수밖에 없겠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는 1, 2밖에 없잖아. 안 그냥? 따라서 로그 n은 3분의 1이거나 로그 n은 3분의 2여야 돼. n은 10의 3분의 1승 세제곱은 10이거나 10의 3분의 2승 세제곱은 10의 제곱
100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이 답이 되겠죠. 이해하나? 응? 두 가지 나왔어. 소수 부분이 같아. 빼면 정수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더해서 정수. 더해서 정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어? 자, 43쪽으로 가자. 43쪽에. 어떤 물질의 공기 중에서의 농도 C와 냄새의 색이 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여기에 쓰이는 모든 식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식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식들이야. 우리가 만날 일 없는 이쪽 파트의 전공자들이, 이쪽 파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실제로 존재하는 식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없는 것 갖다 내지 않습니다. 냄새의 색이 I는 3분의 5 로그 농도 C 빼기 1 더하기 상수 K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건 I는 3분의 5 로그 C 빼기 1 더하기 K. 이 식에서 I, C, K가 뭔지만 알면 돼. 이 식의 의미는 우리 중요하지 않아. 그건 수학이 아니니까. 냄새의 세기가 6일 때, I가 6일 때, 공기 중의 농도는 C는 C 냄새의 세기, 농도 C는 I가 1일 때, 이때 C의 몇 배냐? 내가 6하고 1이라고 쓸까? 냄새 색이 6이, 그러니까 I가 6일 때의 이 C는 I가 1일 때 C의 몇 배냐? 그러면 우리는 C6을 C1으로 나눠야지. 우리 이게 필요한 거야. 이걸 구할 거야. 어떻게? 자, 봐라.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I 대신에 6을 넣고 3분의 5 로그 C 6 빼기 1 더하기 K. 오케이. 여기다 1 집어넣고 3분의 5 로그 C 1 빼기 1 더하기 K. 자, 잘 생각해봐. 로그 안에 들어있는 C6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 C1이 있는데 얘네들이 저렇게 돼야 돼. C1분의 C6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C1분의 C6이 되게 만들려면 얘네들을 이렇게 빼면 얘네들은 로그에 C1분의 C6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줘. 로그는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는 빼잖아. 진수끼리 어떻게 돼? 나눠야지. 봐봐. 나는 이 두 개를 뺄 거야. 빼면 5. 6 빼기 1, 5. 둘이 빼잖아?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 얘하고 얘도 없어질 거야. 빼면 3분의 5 로그 C6 빼기 5 로그 C1. 이거만 남아요. 이 두 개 빼면. 뺐으니까 KK도 없어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3분의 5, 3분의 5 다 없어지겠지. 뺐으니까. 이게 남아.
양변에 3 곱하고 5로 나누잖아? 그러면 로그 C 6 빼기 로그의 C1은 3 요거만 남거든. 3을 곱하고 양변을 5로 나누면 그럼 요거만 남으면 되니까 로그의 C1분의 C6은 3이므로 따라서 C1분의 C6은 10의 3승 1000배가 되는 겁니다. 1000배. 이해 가는가? 지금 이해해도 이게 막상 풀려고 하면 뭐 이제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데 뭐가 이해 안 가? 풀 때 적용하는 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지. C1분의 C6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C1과 C6이 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 진수 자리에 있잖아. 진수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빼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C1하고 C6을 곱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더해야지. 더하면 로그끼리 더하면 C1하고 C6이 곱해지겠지. 그지 않아? 다음 페이지 6번 봐봐. 어느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상 기준 가격을 매년 전년도 대비 10%씩 낮춘다고 한다. 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10년 후의 보상 기준 가격은 현재 가격의 몇 %인지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일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이 건물의 보상 금액을 내가 A라고 할까? 응? A라고 잡아. 그럼 얘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1년이 지나면 10%가 줄어들어. 그 얘기는 0.9가 곱해진다는 뜻이야. 지금 이 건물이 만약에 1억이야.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건물에 대해서 분이 나잖아? 그러면 9천만 원만 주겠다는 뜻이야. 10%를 줄이겠다는 얘기지. 9천만 원. 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8,100만 원만 주겠다는 얘기야. 10%씩 계속 줄이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10%까지 줄이는 건 조금 크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차를 한 10년쯤 타면 이제 폐차해야 돼요. 그러면 10년쯤 타면 매년마다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자동차를 샀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엔 9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10% 900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0%를 빼고,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대? 몇 년이? 매년 10%씩 줄여서 10년이 줄어들고 10년이 지났어. 0.9 곱하기 0.9에서 0.9를 10제곱한 거야. 0.9의 10제곱만큼 이 건물의 가치가 줄어든 거지. 자,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0.9의 10제곱이라는 숫자의 크기가 궁금해. 이게 얼마인지. 이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내가 x라고 잡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야. 로그 x는 로그 0.9의 10제곱. 그리고 얘는 10배의 로그 0.9가 되겠지. 그치? 0.9라는 숫자는 상용 로그표에 안 나와. 상용 로그표에 나와 있는 건
1.00부터 9.99까지만 나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0.9를 이렇게 바꿔야지. 0.9는 9 곱하기 10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요 9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로그 9 빼기 1로 바뀌겠지. 로그 10의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9가 되는데 로그 9는 9가 3의 제곱이므로 2 로그 3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로그 9는 2 로그 3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에는 이 로그 3의 값을 줍니다. 0.477로 계산해라. 이 값이 0.477이 되는 거야. 이걸로 계산하래. 마이너스 1에서 0.477 더하면 마이너스 2배 되지. 0.954가 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0.046이 되겠다. 이거에 10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0.46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0.46.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서 로그 x의 값을 로그 0.9의 10제곱으로 놓고 계산을 했고 로그 0.9의 10제곱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0.046이 된 거야. 0.46이 된 거죠. 10을 곱했으니까 이게 된 거야. 마이너스 0.46을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54라고 쓸 거야. 오케이? 이게 되지? 왜? 이걸 알아야 상용 로그표에서 0.54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겠지. 이걸 찾아내면 3.47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그에 3.47이 0.54라는 걸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0.54라는 얘기는 저기 나와 있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 0.54가 3.47이야.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이 더해져 있잖아. 그럼 저 x는 0.347이 되는 거예요. 0.347. A의 현재 이 건물의 가격에 0.347이 곱해진다라고 하는 걸 백분율로 바꾸면 34.7%만큼의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몇 퍼센트냐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34.7까지 가야 되는 거지. (0.9의 10제곱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0.9의 10제곱의 상용 로그를 취한 겁니다. 상용 로그를 취한 거야. 그렇게 해서 0.9의 10제곱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구했더니 0.9의 10제곱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 마이너스 0.46이 됐고 이 마이너스 0.46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저 x가 0.347이라는 걸 구했어. 처음 가격을 1로 보면 0.347만큼이 남은 거고 처음 가격을 100이라고 보면 34.7만큼 남아있는 거야. 몇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00을 곱해서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 바꿔준 거야. 상용 로그에 대한 상용 로그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상용 로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반드시 만렙을 먼저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필수제를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해서 46조까지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